안녕하십니까. 활기찬 금요일의 시작 KBS 아침마당. 오늘은 대구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박노환 아나운서. 예? 1년이 총 12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4등분을 해가지고요. 석 달씩 사계절을 충분히 즐기면 좋을 텐데요. 저는 유독 이 여름이 가장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여름 휴가 후유증 때문일까요? 그럴까요? 여름이 갈수록 일찍 시작하고 늦게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런 기분인데 제가 볼 때 지민 씨는 휴가 후유증 맞습니다. 아유, 갔다 오셨죠? 봐요. 네, 원래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만 바라보고 일하는데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아직 괜찮겠지만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아유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하는 것 때문에 후유증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마 그거는 이 월급 받는 직장인들의 느낌이 아닐까. 아, 저희 같은 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일을 안 하면은 그냥 그날이 휴가요. 일을 하면 출근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월급 한 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꿈인데 뭐 요즘 뭐 줄여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뭐 일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일할 데 없나 어디에? 때려치우면 되지. 혹은 내가 은퇴만 하면은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 거다 했는데 이제 그 말을 못 해요. 네, 그럼요. 수명이 길어졌잖아. 그러니까 은퇴 후에 노후 시간이 은퇴 전 시간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들이 요즘은 나 은퇴하면 뭐 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어쨌건 버텨야 됩니다. 예.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고 직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녀야 된다. 맞습니다. 버텨야 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네.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더는 돈을 벌지 않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은퇴해도 되는 나이가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물었더니 남성들의 경우 평균 67세라고 답했대요. 근데 이 조사와는 별개로 요즘 한 60 정도에 은퇴한다 싶으면 좀 이르지 않나? 너무 젊으시니까. 너무 빨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설문조사 보면서요. 경제적 활동을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길게, 최대한 늦게까지 하고 싶다고 그게 좋죠. 생각했는데 예.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 뭐 최대한 길게 내가 좀 돈을 벌 수 있으면 좋죠. 네. 근데 또 우리가 희망하는 게 뭔가 좀 이제 은퇴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싶지만 그렇죠. 네. 막상 또 나가 보면 이게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체인점 창업하는 아. 뭐 예를 들어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제 은퇴 후의 삶을 한번 그려보니까 네. 일단은 그 와이프와 이거 합의를 해야 돼. 와이프는 전원 생활을 꿈꾸고 있고 예. 저는 화려한 도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은퇴 후의 삶이 그렇게 막 낙관적이지는 않고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 싶은데 한 번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선배님의 네, 지혜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는 없을지 인생 2막을 제대로 즐기면서 누리면서 또 풍성하게 꾸려갈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2막을 1막과 180도 다르게 그러면서도 매우 알차게 보내고 있는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일명 바느질 하는 남자 김훈동 씨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느질하는 남자 김훈동 씨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예, 참 쑥스러운데요. 바느질을 한다는 걸 이렇게 소개하기가 좀 그런데 바느질을 하고 있는 김훈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바느질하는 남자를 거의 처음 모셨기 때문에 일단 가장 궁금한 것이 그의 손 아닐까 싶은데 손 한번 보여주세요. 어? 뭐 글쎄요. 다 똑같죠. 뭐. 예. 고우시네요. 고우셔요. 예. 근데 우리가 바느질 하는 남자라고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럼 어느 바느질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바느질을 좀 어디서 하고 계신 겁니까? 뭐 주로 이제 집에서나 아니면 사무실에서 나가서 하는데 제가 하는 이 바느질이라는 게 흔히 요즘 이제 이 규방공예로 많이 알려져 있죠. 예. 그 전에는 사실 이 규방공예 그러면 조선 시대에 이제 바깥 생활이 제한되어 있는 규방에서만 생활하던 여성들이 네, 네. 자기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그런 용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던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조각이라든지 나무 짜투리 천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너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네. 선도 아름답고 색상도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게 요즘 와서는 이제 규방공예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규방 공예를 하고 계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아니 사실 저는 뭐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뜨개질을 조금 하거든요. 오. 그래서 뜨개방을 가면 가끔 남자분들이 오셔서 계세요? 뜨개질 하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 너무 잘 이렇게 놀라서 쳐다보던 게 제가 경험이 있는데 네. 그래도 규방공예 그러면 이게 왠지 금남의 구역 같고 이 여성들의 어떤 취미 생활과 또 남자가 섬유공예 뭐 규방공예 그러면 고개를 갸웃하게 된단 말이에요. 네. 아 그렇다면 이 전국에 이 규방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뭐 여성들은 굉장히 많죠. 예, 전국에 많은데 제가 알기로 남자분들은 가끔씩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공모전에도 이렇게 한두 번씩 출품하시고 하는 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거의 뭐 금남의 구역 어떤 맞죠? 취미생활 같아요. 그럼 이 섬섬옥수 가녀린 손으로 하는 건 아니고 건강미 넘치는 남성의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 한다는 게 네. 일단은 지금으로서 믿기지가 않는데 그 금남의 구역을 삐집고 들어가서 일단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혹시 그 저희가 믿을 수 있게 그 규방공예 뭐 대회를 참석했다거나 작품이 뭐 어느 정도 있다거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대회는 사실 제가 2006년도부터 이 규방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배우고 나서 1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선생님이 그 만드는 걸 보시고 이거 한번 전국전에 한번 내보자. 이거 저는 뭐 실력이 아직 저게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 사양을 했더니 그래도 이 경험이고 이런 것들도 좋은 그 기회라고 그래 내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 1년 만에 그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았었어요.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러고 한 2년 후에 다시 이제 또 내서 대상을 받았거든요. 이야. 그 사실 뭐 이런 걸 만들 때는 그 뭐 상을 생각하고 그 준비를 했던 건 아니고 네. 그냥 재미로 시작했던 건데 소품들을 하나 만들어서 친구들도 하나씩 주고 이래 했는데 하다가 이제 그 우수상을 받으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 직접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이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는 괜찮은데 선생님이 속상해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내서 작품을 계속 하는 걸로 이렇게 인정을 받자 이래서 냈던 게 그 큰 상을 받게 됐죠. 예. 전국 규방 공예 공모전에서 대상 대상 수상. 1등. 이야.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바느질 천재, 바느질 신동이신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일단 작품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작품인가요? 대상 네. 작품인가요?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게 제목은 가을의 정문이라는 제목으로 냈었던 건데요. 그 거실에서 창문을 통해 바깥에 그 나무들, 가을의 그 정원을 바라본 모습들을 이렇게 구상해서 만든 작품이고, 저게 한 조각은 한 1,700조각을 이어서 붙인 그런 우와. 작품이고, 예, 크기도 굉장히 크죠. 잡지 표지 모델도 되신 것 같아요. 예, 뭐 이런 게 이제 방송에 나가고 하니까 농협투자증권에서 아마 표지 모델하고 안에 내용도 이렇게 실어줬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작품 대상 작품을 보니까 가을 햇살이 딱 비치면 더 아름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수준급의 작품을 낼 정도의 실력이면 주변에서 남자도 바느질을 잘하는구나 라면서 인정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뭐 친구분들이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이 작품을 하고 있다가도 누가 오면 부끄러워서 숨기고 이랬었는데 네. 이제 이 방송이나 신문 같은데 이렇게 나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한편 이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드러내놓고. 누가 와도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한 번씩 보자 이러고 이제 궁금해하고 오히려 이렇게 먼저. 하죠. 예.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는 상 받았다 하니 아니야 딴 사람이 해줬을 거야 막 이런 의혹들인데 또 한 번의 출품으로 이렇게 그걸 탁 잠재워 버리셨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작품을 멋진 작품 보니까 이거 저도 뜨개질 그만두고 규방공예를 좀 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어려워서 포기를 좀 하고요. 근데 사실 저도 여자지만 집에 옷 뜯어진 거 있어도 바느질 하기 싫어서 그냥 제껴두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남자분이 바느질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게요.
사실 이게 뭐 물론 이제 동기는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제 취미 여러 가지에 이제 흥미가 좀 많고 관심이 많아요. 제가 뭐 봉사활동을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그 어르신들 집에 이제 반찬 배달 봉사를 하는데 그 골목 앞에 이렇게 갔는데 이 공방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문에 조각보가 이렇게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눈에 간판에 띄셨구나. 이름도 없이. 그래서 이제 불쑥 들어갔죠. 오.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 뭐 이 머리 허연 예. 남자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래 이거 배울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아 자기는 제자는 안 가르치는데 지금 이제 개인전 준비하느라고 자기 작업실로 쓰고 있는데 개인전 끝나면 와서 틈틈이 그냥 하나씩 만들어 가라라고 이렇게 흔쾌히 예.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전시회 끝난 뒤에 한 2달 후에부터 찾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죠. 제자가 되셨군요. 예. 우리 선생님 그 고향은 어디십니까? 아, 전 안동입니다. 경북 안동. 안동이면은 이 또 양반고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어머님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걸 보고 배우신 건지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더 그런 유교 문화 강하기 때문에 남자가 뭘 그런 걸 해 이렇게 반대를 했을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제 어릴 때 어머니가 바느질을 참 잘하셨어요. 그 마을에서도 소문 났고 시내 안동의 시내에서도 이게 전문적으로 하신 건 아닌데 워낙 이게 솜씨가 고우니까 예. 시내에서도 좀 유명하신 분들이 의뢰하고 이래서 하시던 걸 이렇게 봤는데 그때 어릴 때는 사실 그걸 보면서 너무 고생하고 하신다는 걸 보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랬고 또 어릴 때 가끔씩은 어머니가 이렇게 이렇게 천을 이렇게 재단해 놓으면은 발틀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걸도 제가 박아도 드리고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아버지는 엄하시니까 남자들은 왜 부엌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해야 되는가 남자가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하셨는데 아마 어머니가 계신다 그러면 지금 이거 했다 하면 그래도 안 좋아하실까 그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 아내분의 반응도 궁금해요. 처음 이렇게 바느질을 하겠다고 하셨을 때 아내분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 처음에는 모르겠죠. 그냥 혼자 하고 이래 하다가 네. 언제 공개하셨습니까, 그럼?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뭐 이렇게 소품들도 자꾸 불어나고 예. 천도 이렇게 자꾸 늘어나고 하니까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알게 되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됐죠. 약간 들키신 느낌인데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하루 얼마나 바느질을 하세요? 보통 이게 사실 이거는 잡으면은 네. 손을 놓기가 싫어요. 끝을 이렇게 내고 싶은데 물론 끝은 안 나지만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뭐 기간이 촉박하고 이런 경우에 하루에 제가 많이 한 시간은 한 8시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8시간을 바르지만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뭐 손목에 엘보도 오고 이렇게 아이고, 탈났던 아이고, 적도 아이고, 있었죠. 아이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번 바늘을 잡으면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의 작업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예. 너무 궁금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여긴가 봐요. 외관은 굉장히 현대적인 작업실인데요. 그렇죠. 예, 저기는 저희들이 그 퇴직 사우들이 네. 모여놓는 그 공간입니다. 근데 이제 규방화 되었네요. 네. 여기는 왠지 초록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직접 작업하신 것으로 장식물인가 장식도 봐요. 하고 예. 여기서 작업도 하고 그러시는군요. 예, 예. 지금은 조각보를 만들고 계신가 봐요. 아, 지금 이제 네. 컵 받침을 만들고 있네요. 컵 받침이었군요. 네네. 색이 정말 곱습니다. 컵받침 정도는 간단하게 만드실 예, 수 있을 것 저런 같아요. 거는 뭐 금방 끝낼 수 있죠. 예. 어머 한두 시간 만에? 예, 예, 그렇죠. 어머, 저 바르자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반지꼴이군요. 예, 반지거리. 너무 아기자기한데요. 이곳은 예, 아까 그 사무실인데 안에 이제 회의실처럼 이렇게 있는데 주로 막 천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제 창고처럼 쓰고 있죠. 천과 이제 실들로 가득 찬 사무실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 색이 정말 곱죠. 와. 놀이터 같아요, 놀이터. 예. 이게 다 직접 작업하신 것들 모아두신 건가요? 예, 예. 안에 놀이개 겸 바늘을 여기다 꼽아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다가 옷이
떨어지거나 하면 요거 이제 빼내서 바늘을 해가지고 수선을 하거나 이래 겸 바늘을 휴대하잖아요. 예. 예. 저게 보니까 약간 버선처럼 생긴 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저거는 아까 예, 보선도 있고 네. 저러고도 놀이개입니다. 보선으로 하는 놀이개. 복주머니와 놀이개를. 예. 지금은 또 대금을 부시는 것 같은데요? 아주 저거는 정말 이제 초보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소리가 잘 안 나네요. 요즘 새롭게 배우고 계신 예, 것은 예, 예. 대금이군요. 예. 예. 장구도 치셨어요? 예, 제가 인간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대상보다도 더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예, 저게 우수상을 받았던 그 작품인데 두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는 크기는 작품이다. 얼마나 돼요? 길이는 폭은 한 60cm에 길이는 한 105, 60cm 이렇게 될 겁니다. 천을 막 수도 없이 접고 이렇게 겹치고 했던 서가에 꽂혀 있는 책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 네. 그렇죠. 예. 제가 대상보다도 더 좋아하는 그런 작품. 아끼는 작품이시군요. 아니 제가 네. 저걸 보다가 갑자기 요거를 여기 달고 싶다는 생각인데 요것도 작품이시잖아요. 네. 잠깐 이렇게 다는데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겁니까 이렇게? 예, 그것도 이제 한복의 밑에 다는 개불놀이개라 그러는 네. 건데, 예, 개불이라 하는 식물이 있어요. 옛날에는 뭐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개의 불알같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그런 그 놀이개 종류. 예. 그리고 그리고 뭐 네, 이제 농리나 지금. 이런데 네. 고리에 장식으로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오, 이게 네. 옷에 딱 그 소품으로도 예, 충분히 활용을 해도 되고 그렇죠. 아니면 집에서 이렇게 바늘 좀 꽂아두고 이게 써도 되지 않을까요? 문에 바늘 걸어놔도 꽂는 거는 예쁠 것 별도로 이제 아, 바늘 그렇구나. 방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예. 진짜. 선생님,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예, 왼쪽에 거는 이제 이 닭이나 이런 거에 덮는 거, 네. 예, 다과 같은 거 이렇게 있을 때 정반을 덮어 놓는 거고, 네. 왼쪽에 들고 계시는 거는 그 여의주 문보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 상보겸으로 쓰는 건데, 그건 정말 만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천을 여러 번 딱지 접듯이 접어서 그 속에 또 다른 색상의 천을 집어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디비고 이래 하는 그건데 여러 가지가 좀 공이 많이 들어가는 예, 그건 작품이군요. 공이 정말 이런 보자기는 좀 큰 거는 왜 엄마가 밥상 차려놓고 나중에 밥 먹으라고 덮어놓는데 때. 아까워서 그런 정도 못 쓰겠어요. 쓰겠어요. 혹시 이거 판매도 하십니까? 저는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 어쨌든 앞으로 뭐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지금은 모아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 가슴에 달려있는 그것도 작품이신가요? 예, 이건 작품이 아니고 소품인데 그냥 이런 거 호작질 하다 보면은요, 뭐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만들고 싶잖아요. 네. 그 이제 나비 브로치를 오. 이렇게 만든 거죠. 너무 그러면은 멋있다, 진짜. 이렇게 만들어서 아내분한테 선물도 좀 하시고 하시나요? 예, 집사람이 이제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몇 개씩 가져가서 친구들 이제 주고 이러면서 이제 좀 좋아하대요. 아니 저는 이거 들고 가고 싶어요. 완전 예뻐요. 아니 요거 그냥 제가 오늘 입은 옷 스타일에 요거 딱 들고 다니면 네. 그냥 손가방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딱 열어봤더니 안에 뭐가 많이 들었어. 예. 준비물이 이제 많으신가 봐요. 예. 여기 안에. 닭이를 넣는 주머니입니다. 이렇게 이거 차 전부 그릇을 다 넣는 만드신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바늘을 꼽는 바늘 방석들. 예. 저게 바늘 방석이군요. 예, 이 저런 게 색색까지. 이제 바늘 방석이죠. 예. 아니 이런 거 하나 만드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예, 오히려 적은 게 큰 것보다 사실 시간이 이 바느질을 마무리하는 게 어려워서 큰 거는 오히려 좀 작업하기는 시간은 걸려도 그렇지 쉽죠. 아 이거 이렇게 쏘고 다녀. 너무 귀여운데요? 안 될까? 사실 요즘 반지꼬리 보기도 드문 세상인데 오늘 선생님 덕에 지금 우리가 눈 호강하고 있습니다. 뭐 죄송한 말씀인데 아내분보다 바느질 더 잘하시는 거 아니세요? 아마 그렇겠죠. 많이 하시니까. 예, 집사람이 가끔씩 이래 옷 같은 거 사와서 안 맞으면은 저보고 이렇게 소매 같은 거 줄여 달라고도 예. 하고 또 딸이 이제 손주 이래 데리고 와서 안 맞으면 하는데 사실 규방공예와 이런 바느질은 다른 건데 예. 네. 그래도 어쨌든 바늘을 만지고 있으니까요. 부탁을 하는군요.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기도 하죠. 오늘 저희가 작품만 가져오신 게 아니라 반지꼬리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예. 반지꼬리는 네. 이거 뭐 바느질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죠. 사실 이게 안에 보면은 네. 굉장히 다양하게 뭐 실에서부터 이런 게 이제 휴대용이고
요게 이제 바늘 쌈지죠. 바늘 쌈지. 예, 바늘 요게 이제 가지고 다닐 때 이렇게 해서 바늘을 이렇게 정갈해라. 요래 해서 그것도 다 직접 만드신 예, 거겠네요. 뭐 수도 가볍게 놓고 이렇게 술을 가볍게 나요? 어려운 거는 못 하고요. 그냥 쉬운 거 이게 프랑스 자수거든요. 한번 앞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오. 자수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앞뒤로. 아야. 저 정도는 뭐 가볍게 하시는 겁니다. 예. 선생님, 저 이 정도로 하시면 주변에서 전시회 좀 열어라라고 이렇게 요청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방송에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궁금해하고 많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좀 구경시켜도 올라 그러는데 이 사실 적은 것도 아니고 크니까 이걸 펼치기가 그렇잖아요. 아까 대상 작품은 1m 80, 예. 1m 이렇게 되는 건데 오. 그러니까 저 보여드리기도 어렵고 또 예. 일일이 한 번씩 데리고 가서 그걸 펼치고 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상도 받고 알려졌으니까 2년 후에쯤에 2년 이내에 한번 조금 작품을 더 만들어서 개인전을 한번 열어야 되겠다.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너무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규방공예로 남자가 대상을 받은 건 처음이시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뭐 예. 수상을 한 거는 대상뿐만 아니고 뭐 우수상 받은 적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찾아보면. 진짜 대단하시다. 네. 아니 근데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정성 들이려면 이 대단한 인내심이 아니고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도대체 바느질하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뭐 무념무상 그냥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멍? 바느질 하면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고요. 그냥 에어컨이 틀었는지 아니면 더운지 이런 거 모르고 계속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 큰 작품들 이런 거는 이제 만들고 있으면은 이게 뭐 물론 이게 이거 언제 다 이걸 다 하지 한 땀 한 땀 그걸 이렇게 오를 걸어가면서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 참 저는 굉장히 기분 좋고요. 예. 또 뭐 다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예. 기분이 좋죠. 예. 제가 작년에 그 겨울에 장윤정 씨 뜨개질 하는 거 보고 저도 해보겠다고 오. 그냥 기술도 없으면서 무작정 실부터 샀거든요. 그거 가지고 집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와이프는 왜 이런 걸 시작을 했느냐 그리고 뭐 다시는 안 하겠다 했는데 저 같은 성격은 그 바느질도 힘들겠죠. 아니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이게 그 심리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나 마음도 차분해지고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오. 제가 이제 노인들을 위한 그 치매 예방이나 이런 것 쪽으로 예. 이 바느질 테라피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뭐 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소품들, 브로치 같은 거, 예. 뭐 아까 그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버선 이렇게 예. 놀이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은 정말 좋아하세요. 막 서툰데도 그렇게 표시도 잘 안 나고 또 만들어서 자기가 하나씩 가슴에 달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어떤 손을 사용하니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게다가 작업물이 너무 예쁘니까요. 그렇죠. 이런 거는 기능이니까요. 어느 누구든지 하면은 또 다 할 수 있죠. 지금은 이렇게 바느질하는 남자로 살고 계시지만 은퇴 전에는 다른 직업인이셨잖아요. 예. 어떤 일 하시고 계셨었나요? 뭐 이런 여기 KBS랑 마찬가지로 저는 대구 MBC에서 34년을 근무하고 2008년도에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야. 아마 정년퇴직한 지도 14년? 예, 14년 정도 됐네요. 예. 동종업계 종사자. 방송업계 선배님이셨어요. 아이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일을 할 때는 빨리 은퇴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은퇴를 생각하면 좀 막막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근데 우리 규방 공예가를 꿈꾸면서 은퇴를 하신 건지가 또 좀 궁금한데요. 아니요, 그때는 뭐 이거 규방공예라는 거 생각도 안 했었고요. 봉사활동 하면서 이제 우연히 접했는데 사실 은퇴하고 나면은 와인 그 소믈리에를 하고 싶어가지고 와인 공부하고 바리스타를 공부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퇴직하면은 바로 제 아는 분이 그 와인샵을 준비를 다 오픈 준비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일을 예, 하려고 그 계획하고 하기로 계셨- 됐었는데 2008년도에 세계 불황이 오면서 예. 사실 와인 붐도 확 꺾여버리고 수입가도 엄청 올라가고 이래서 대구 시내에 있던 와인샵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결국은 이제
제 꿈을 접었죠. 예. 근데 아직도 가지고 있기는 있어요. 언젠가는 이제 그런 게 기회가 된다면은 그 웨이터 이런 거 하면서 진짜 와인과 음식의 그 마리아주 있잖아요. 그냥 술만 마시는 것, 또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같이 먹었을 때 그 궁합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규방공이한 작품들로 와인 이 테이블 세팅을 좀 하시고 컵진도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뭐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하는 거 봐서는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요걸로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자격증이 아마 몇 개는 술술 더 나올 것 같아요. 뭐 조금 요즘은 사람들 보면은 자격증이 정말 많이 이렇게 막 수집하듯이 많이 모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 저도 뭐 제 나이에서는 적은 건 아닌데요. 한 10여 개 이렇게 이상 가지고 있는데 뭐 산업안전 기사 같은 네. 거라든지 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그다음에 뭐 오리엔티어링, 그다음에 상담, 그다음에 규방공예, 뭐 예절사, 뭐 또 방화관리자,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위험물 관계 뭐 이런 뭐 등등등 있죠. 아니, 그거를 은퇴 후에 다 따신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 전에 준비하신 겁니까? 전에 다 준비했었죠. 와. 예. 네. 좀 말씀 듣다 보니까 참 관심도 다양하시고 관심만큼 또 능력도 따라주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러워요. 아까 대금 부셨잖아요. 예. 그 외에 또 취미로 하고 계신 것도 뭐 있으세요? 뭐 사실 취미가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많이 했었는데 옛날 젊을 때 총각 때는 가야금도 배웠었고요. 지금 다 잊어버렸죠. 뭐 꽃꽂이도 하고 여자들 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런 거 또 수집 이런 거 지금도 수집은 우표 수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전에도 이제 입상하고 이래 하는데 수집도 하고 뭐 스키도 요즘 좋아하고요. MTB도 타고 골프도 하고 등산도 좋아하고 뭐 등등 뭐 갑자기 노래가 생각났어요. 대금 장구 이런 거 24시간이 모자라. 그런 분입니다. 예. 오. 아니 그때 뭐 취미 부자, 호기심 부자이신데 이 취미 생활만 많은 게 아니라요. 봉사활동 시간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다고 해요. 아까도 이제 바느질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반찬 배달 봉사 때문이었잖아요. 봉사활동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80년 초부터 봉사활동을 했고요. 일찍 시작하셨고. 예, 처음에는 오랫동안 그 맹인들을 위한 봉사를 많이 했고요. 네. 뭐 점자 쳐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점자를 이게 한글 그걸 묵자라 그러거든. 묵자로 네. 이렇게 번역해 주는 거, 신문을 못 보니까 신문을 낭독해 주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때부터 생명의 전화해서 전화 상담을 지금 36년째인가? 예. 은퇴 전부터도. 37년째인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구 노인 상담소에서 예. 노인 상담, 그또 그 사별하신 분들의 사별 애도 상담 같은 거. 그다음에 대구시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또 노인들의 어떤 상담, 또 중구 노인복지관 같은 중구 노인복지센터 같은 데서 이제 반찬 배달. 뭐 또 천국복지관 같은 데서 이제 정말 한 시간도 제빵 봉사 이런 것도 하고 뭐. 한 시간도 허투루 쓰는 일 없이 알차고 보람되게 하루를 이어가고 있는 김운동 씨의 일상을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야, 여기도 지금 봉사활동 하시는 거죠? 저게 중구 노인 상담소. 전화 상담을 예, 해주시죠. 저는 생명의 전화에서. 생명의 전화요. 네. 이곳은 야외인데요. 어딘가요? 이거는 서구 체육회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 걷기 강습, 빠르게 걷기 강습. 네. 걷기 지도사 그럼 자격증도 있으신 거예요? 예. 하나 더 추가합니다. 저는 걷는 것도 뭔가 강습을 받아야 되는지 몰랐네요. 예.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그 뭐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서 걷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네. 자세를 바르게 해서 바른 자세로 걷는 게 또 빠르게 걷는 이게 이제 중요하죠. 걷기 지도는 그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하세요? 저기는 일주일에 3번 하는데 다른 동부 체육회 같은 데서는 매일 저녁에 매일 월화수목금 매일 하고 이랬었죠. 네.
걷기 전에 이렇게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줘야 하나요? 네. 뭐든지 운동은 운동보다도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굉장히 좀 마무리 운동까지. 걷기 운동 제가 너무 쉽게 본 것 같은데요. 꽤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네요. 예. 이렇게 걷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또 다시 알게 됐습니다. 예,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이 걷기에 굉장히 운동에 또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저렇게 걷다 보면은 꼬리 물기처럼 산책 나오시면 또 너무 같이 걸으시고. 열성적으로 잘 가르치시고요. 진짜 좋은 거 많이 배웠어요. 걷기 운동 이렇게 열심히 가르칠 선생님 진짜 없어요. 저희가 자세가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굉장히 다르게 걷고 있고 선생님이 또 칭찬을 했어요. 지금 많이 고쳐졌다. 근데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존경스럽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운동도 이래 많이 하시고 못 하시는 게 없어요. 사실 빠르게 걷는 분들이 잘 없어요. 야, 근데 이분의 생활 모습을 보니까 정말 노년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거든요. 근데 앞서서 보니까 상담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생명의 전화나 노인 상담소에서는 주로 어떤 상담들이 많아요? 예, 생명의 전화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오죠. 뭐 자살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법률 같은 거 이런 것 전문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은 또 연결을 해 줍니다. 법률 같은 거는 모르는 거는 그런 거 있고 노인 상담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반 노인들을 독거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인데 계속 전화를 걸어서 안부 전화 겸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고 또 이제 갑자기 이제 사별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상담. 예.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은퇴 이후의 삶을 이렇게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내시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나 후배 분들이 은퇴 이후에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재밌게 살 수 있을까요? 하고 조언 구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늘 주변의 사람들인데 그래요. 제가 하는 봉사활동을 그냥 왜 어떤 종교에서는 오른손이 한 걸 뭐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저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도 알고 옆에 손도 알고 다른 사람 손도 알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하는 그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얘기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런 이 봉사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생각들 바꾸는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되고 예. 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꾸 이게 은퇴라고 생각하고 늙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의 제 나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의 제일 젊은 시기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요즘은 복지관이나 이런 데 좋은 프로그램도 많으니까요. 어쨌든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또 뭔가 활동하면서 늘 어른들의 그 외로움을 이렇게 잊을 수 있는 게 사실 앞으로 그 노년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죠. 네. 오늘 진짜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네. 나의 인생 이막을 좀 제대로 즐겁게 살려면 그 두려움이 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지금도 충분히 많은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앞으로 또 인생 이막을 어떤 계획으로 또 살아가실 건지 계획이 궁금해요. 저는 뭐 그냥 항상 현재가 이제 늘 즐겁고 내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는 저는 항상 지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 있는 데나 사실 뭐 떳떳하다 그럴까 그냥 자신감이 스스로 이렇게 자존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특별한 계획보다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면은 그게 내 인생을 잘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 선생님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도전하실 것 같아요. 네. 늘 그래야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많은 거 배웠습니다. 네. 예, 부끄럽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뭐 오히려 많은 것을 더 네. 배웠습니다. 우리 김 선생님 제2의 삶 저희가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